아버지가. 예, 아버지 어머니 그 통역관과 같이 중국 심양시에 있는 군사시설로 이제 이동합니다. 거기는 이제 중국의 국가 안전국에서 취급하는 이제 시설이거든요. 조사를 1년 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조사를 받은 겁니다. 마약 혐의가 아니고 정치적인, 이 사람은 차철은 북한의 고위급이다. 그리고 정보 당국의 사람이다. 정보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너 왜 이 사람 옆에서 통역을 했냐? 그 통역관은 모르는 겁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의 실체계를. 모른다고 해서 계속 이제 조사를 받은 거죠. 하지만 중국 당국은 공무요건 소유자인 저희 부모님을 마약 혐의로 이제 걸어가지고 체포를 했다고 북한 당국에 고짓 보고를 합니다. 고짓 통보를 하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그걸 또 고지를 믿고 뭐 그 후에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진실 확인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북한 당국에서는 진짜 너무 무책임하게 저는 그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변절자. 변절자, 배신자. 혹은 이제 마약 범법자의 자식. 그래도 당에서나 또 주변의 사람들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원칙적인 생활을 알지 않습니까?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쉽게 믿어지지 않았던 것만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가에서 나서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맞습니다. 국가에서 체크를 해줘야 돼요. 네. 아, 이 사람이 진짜 마약 거래를 했다더라. 네. 아니면 아, 이거 가짜다. 일단 풀어달라.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선뜻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굉장히 좀 국가적인 문제에 영철 씨의 어머니 아버님이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쉽게 정리해보면 아까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일을 도왔던 중국인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 안전국에 잡았다는 거잖아요. 국제관계의 어떤 문제 내지는 간첩 잡는 조직이거든요. 거기에서 영철 씨의 부모님을 잡아갔다는 건 이건 양국관계의 어떤 미묘한 문제에 부모님이 휘말렸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뭘까? 그 같이 조사 갔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 영철 씨의 부모님은 북한의 복무 여권을 갖고 있었던 북한의 어떤 정부기관 소속이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중국 정국도. 그런데 지켜보다가 영철 씨의 부모님의 어떤 신병을 확보했다. 그러려면 명분이 필요하니까 북한 당국에 마약 관련된 일이다라고 통보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까지 영철 씨가 지금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단순한 마약 사건이다 그러면 공안 찾아가서 우리 부모님 어디 계신가 물어보면 돼요. 국가안전국 CIA가 개입됐다? 이거 뭔가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뭐 부모님이 계셨던 뭐 길림성 그리고 또 심양을 돌면서 계속 우리 부모님 어디 계시냐 이제 수소문을 하고 다니셨는데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바로 이제 부모님의 통역사였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이제 중국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중국어를 안 배우셔가지고 이제 통역사가 항상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역사를 만났습니다. 통역사에게 물어보자마자 통역사는 무슨 말을 했나요, 영철 씨? 그때 이제 체포당의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위기 상황이었지 않았습니까? 보혜사령부 사령관하고 7초장에 연루돼 있던 그런 이제 그때 엄청 긴박하게 돌아갔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 상황 때 아버지 어머니는 엄청 위험성을 느껴가지고 대한민국의 주심양 대한민국 총영사관하고 접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좀 성공했어요. 네, 주심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는 정부 대표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예. 거기서 이제 황영사람 분하고 접촉을 하게 됐고 그것도 중국에서. 예.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측에서는 그게 다 모든 걸 미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제 부모님도 10년 넘게 해외에 계셨고 이거 서로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국가인데 왜 여기서 제3국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왜 중국 땅에서 왜 만나고 있지? 남과 북이? 그렇죠. 알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궁금한 건 여기쯤 오니까 이건 진짜 중국 당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북한 측에서 고의적으로 중국 측에 요청을 해서 부부 잡아둬라를 잡아둬라. 이 북한 측에서 요청했는지 그렇죠. 아 이게 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근데 문제는 심증을 했는데 물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근데 사실은 이만큼이나 진실에 다가가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네. 중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영철 씨의 신변도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나도 북한에 잡혀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중국 고위급에 있는 이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나이대가 비슷한 한족 명의의 신분증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이제 뭐 중국에 오래 체류하시는 탈북민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합법적인 신분을 얻기 위해서 뭐 호구를 판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마침 이제 영철 씨 같은 경우는 거기 중국 지인이 있어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2004년부터 2008년까지가 중국이 그때 신분증을 좀 전산화하면서 이제 2세대 신분증 전산화 작업을 막 하던 중이니까 바꾸는 과정에서 아마 그
그 지인의 도움으로 중국 내 이제 합법적인 신분 가짜지만 그걸 만들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찾겠다고 오기는 했지만 이게 중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서 네. 부모님 찾는 것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자꾸 이렇게 어떤 단서를 찾다 보니까 이거 연결점을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아, 그냥 포기할까? 부모님 찾는 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첫 출발에 항상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예. 부모님이 생존 확인을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만에 진심으로. 하나 대한민국에 부모님이 가셨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네, 했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2011년도였습니다. 11년도였어요. 2011년도에 제가 혹시나 대한민국에 갔을 것 같아가지고 대한민국 대사관, 베이징 대사관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대사관에서 전화를 받고 그때 대한민국 대사관에 전화 받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그런 사연이 있고 자기네도 확인됐다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전화는 많이 네, 대한민국의 부모님은 오셨다고 하던가요? 아니라고 하던가요? 대한민국의 부모님은 오셨다고 하던가요? 아니라고 하던가요? 부모님은 오시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부모님은 오시지 않았는데 혹시 대한민국에 갈 의향이 있냐 해서 아닙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이 안 가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찾자고 나왔지 대한민국에 가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